제 나이가 101살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제 삶을 통틀어 단 한 번도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혹은 누군가의 연설에서 제대로 말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자꾸만 같은 걸 물어봅니다. 뭘 드셨어요?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셨어요? 그러면 저는 웃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남은 진짜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101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밥상이나 운동량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저 자신도 50대가 넘어서야 겨우 그게 뭔지 알아차렸을 정도로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저는 1923년 경상남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마을 이름도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지도에서 찾기 어렵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또렷합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자락을 뒤덮었고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10살 때부터 손바닥이 트도록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손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손이 제 첫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손이 저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줬어요.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요. 제가 7살 때 일입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당시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배가 고파도 친구들이랑 뛰어놀면 잊어버리고 잠이 오면 그냥 자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부엌 구석에서 혼자 울고 계신 걸 봤습니다. 소리도 없이요. 어깨만 살짝살짝 떨리면서. 저는 그날 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장면이 눈에 박혀서 1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그때 방으로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뭔가 결심을 했어요. 뭘 결심했냐고요? 딱 부러지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저 때문에 더 우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제 평생을 이끌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12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지주댁 심부름을 했고 그 다음엔 장에 나가서 지게를 지고 짐을 날랐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땡볕에 서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억울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그냥 이게 내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매일이 그냥 다음 날을 살기 위한 오늘이었으니까. 그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제 아내가 됐고 아이들이 됐고 손자들이 됐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강해졌습니다.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순이었어요. 본명은 따로 있었지만 다들 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참 조용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한데 뭔가 단단한 데가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는데 말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도 말이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빠듯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세상은 전쟁 후의 혼란 속에 있었고 밥 한 끼가 귀한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든 건 분명히 힘들었는데 그게 삶을 망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절 덕분에 제가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장수의 비결을 물을 때 저는 종종 아내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냥 웃고 넘깁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냥 매일 아침 그 사람 옆에서 눈을 떴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였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밥을 짓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일상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84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이 없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앞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이들이 와도 그냥 거기 있으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왔어요. 그때 6살이었는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랑 같이 마당에 나가고 싶어. 그게 다였어요.
그 아이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그날 하늘이 정말 파랬는데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순이가 아직 여기 있구나. 다른 모양으로.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의지나 건강이나 좋은 식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기계의 부품 같은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연결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작은 연결들, 저는 그것들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믿습니다. 아흔이 넘어서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깥을 봅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저는 그냥 거기 서서 하루가 시작되는 걸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쯤 되면 무섭지 않냐고 묻습니다. 죽음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무서웠어요. 40대, 50대에는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죽음이 낯선 손님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이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언젠간 문을 두드리겠지, 그때 가면 되지 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익숙한 게 생긴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놀랐던 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행복이 어딘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빚을 다 갚으면, 아이들이 다 크면, 집을 마련하면.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들은 사실 그 사이사이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뗀 날 저녁에 아내와 마루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하던 것. 논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노을이 예쁘다고 잠깐 멈춰 서던 것.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고 자랑하던 날 저녁 밥상.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60이 되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60 이전의 삶을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그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니까요. 다른 순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아들이 전화를 할지, 새가 또 마당에 날아올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도 전쟁 중에 큰아들을 잃었을 때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가슴에 돌덩이가 얹히는 거예요. 그게 평생 거기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하지만 그 슬픔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저를 일으켰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슬픔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엾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도 풍경도 자기 자신도. 저는 제 시대가 좋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시대는 고생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좋은 게 있었다면 빠르게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연이 천천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천천함 속에서 사람이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 삶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산다는 게 게으르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평생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런데 일을 할 때도 지금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걸 동시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밭을 매면 밥만 맸고 밥을 먹으면 밥만 먹었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아이들만 봤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는데 사실 방식이라기보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세상 말로 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챙김이라던가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사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배워야 하는 것이 됐구나 싶어서요. 95살이 넘었을 때 의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수 씨, 건강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일은 오래 품지 않았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의사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가 더 의학적인 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슬프면 슬퍼했고 화가 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끌고 다니지 않으려고 했어요. 화는 화로 끝내고 슬픔은 슬픔으로 끝내고 그 다음 날이 오면 그 다음 날을 살았습니다.
쉬운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지 매번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후회가 없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없을 리가 있겠어요. 있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더 오래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바빠서 지나쳐버린 순간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던 관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를 하면서도 그것들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한 이유 중 하나라는 걸 알아요. 다시 한번 잘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시간도 기쁜 시간도 잃어버린 사람도 새로 만난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요.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으세요. 지금 보이는 하늘을 한 번만 더 올려다보세요. 오늘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이 어떻게 거기 있게 됐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어요. 제가 100년 동안 배운 건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온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딱 한 번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